저는 이 시장보다도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빠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양갑성 기자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 증시를 짧게 요약하자면 전체 주식시장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주도주를 들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소외될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00선까지 돌파를 시도하다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좀 되돌림이 발생했고, 나스닥도 14,000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좌절된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월가의 비관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 대 채권 여전히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물가가 끈적하고 경기 침체도 걱정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길어지면서 이 생각보다 상저하고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서 지금 상반기만 보자면 그래도 지수상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상반기 증시가 당초 이 증권가의 예상과 다르게 좀 움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올해 세계에서 그 주요 주가 지수를 보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두 가지 공통점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평가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 경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나쁜데요. 그런데 올해 그 국가별 주가를 보면은 일본 주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독일, 대만, 우리나라 주가 올랐어요. 이 네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조업은 나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현대차와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경기가 회복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행지수가 4월 무렵에 저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권가 올 상반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주가를 전망할 때도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가 나쁘면은 낙관적인 전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또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전망 수치들이 좀 달라집니다. 네. 아무래도 또 연초보다 좀 증시 상황 자체는 좀 이제 좋아진 환경이지만, 또 지금 현재 또 증권가에서 이 코스피 연간 목표 주가를 또 꽤 공격적으로 올려잡는 또 증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또 주가 지수를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늘 지나고 보면은 좀 틀린 거다. 저는 당장 주가 현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3분기에는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는 다시 오르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보고 또 미래를 지나치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지나고 보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21일과 22일 이틀에 거쳐서 투자자들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반기 의회 보고 내용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상보다 금리를 좀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이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는데요. 아직 의회 보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파월 발언이 사실 기존의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메시지를 보내던 내용과는 또 크게 6월 FOMC랑 어떤 게 달라지거나 주목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난 6월 FOMC에서 기자 간담회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용 보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하기를 2% 물가는 아직도 먼 것 같다. 그리고 고용은 타이트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은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시카고 연준국 총재 굴습이라는 연은 총재가 있거든요. 이분이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데이터독. 그러니까 걔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 데이터를 그렇게 천천히 쳐다보고 앞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7월에
기자들이 7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물어보니까 아무런 결정도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다. 이야기가 안 됐다. 그때 데이터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도가 데이터 독이라는 뜻을 보니까 앞으로 데이터, 고용, 뭐 여러 가지 그 물가,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소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장당리 금리차부터 뭐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컨퍼런스 보드, 뭐 미시간대 소비자 뭐 신뢰도 지수라든지 뭐 다양한 CPI부터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되게 사실 종류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이 향후 정책 결정을 좀 그 예상하기 위해서 그 교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표 한 두세 가지 정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소비하고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와 고용. 왜냐하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미국 경제를 결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인데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두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가계 저축률이 지금 2007년 이후 가장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소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감소하고 이익 감소하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미국 고용 데이터예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주간으로 발표하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빠른 지표거든요. 그런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9월 말에 18만 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26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차가 있지만은 과거 평균을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점이 경기 침체 시작되는 올해 평균 한 11개월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점을 기록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11개월 계산하면은 머지않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지표인데요.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다가 5월 달에 3.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의 그 12개월 이동 평균이 경기 침체 시작되는 올해 한 2개월 정도 선행했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지난주에는 12개월 이동 평균이 지난 4월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니셜 클레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제 후행해서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저점 찍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제 벌어진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또 시장을 이제 또 보면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또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패드워치 같은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 시장 자체는 2024년부터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연준이 경기 침체로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 시장과 연준의 이 시각 차이 아니면 금리에 대한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드 그 시장 시각 보면은 7월에 한번 올리고 내년 초에 한번 내리고 내년 연말에는 3.5% 안팎으로 많이 내리겠다. 그런 게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난 거 FOMC에서 점도 보면은 한 두 차례 올리겠다. 그렇게 점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장보다도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빠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분기 말쯤에 금리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소위 테일러 준칙에 가지고 적정금리 수준을 한번 추정해 보니까요. 4분기에 3.5% 안팎 나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런데 이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 4분기에는 2% 정도 밑으로 가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6월부터는 좀 3.5% 안팎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12월 가면은 거의 3%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헤드라인인데요. 그런 물가는 그것보다 높은 4% 초반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 물가하고 그 다음에
GDP 갭 이런 걸 고려하면은 4분기에는 적정금리 수준이 3.5% 안팎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5.25%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빠르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데이터 독이라는 말을 말씀을 그렇군요.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거 소비 데이터, 고용 데이터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